네, 지난 화요일부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측 실무협상단이 합당을 위한 논의 시작을 했습니다. 당대당 통합, 이걸 원칙으로 한다는 데는 뜻을 모았습니다만 당면 교체라든가 이견도 좀 꽤 있어 보이는데요. 국민의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과의 실무협상에서 지금 권 원내대표께서 단장으로 나서고 계신데, 네. 지난 화요일부터 협상장 분위기는 어땠는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실무협상단의 협상장 분위기는 대화 여건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등이나 이견은 불가피할 겁니다. 하지만 갈등이나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를 위해서 서로가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대화 여건은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대화 여건 좋다고 하셨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세요? 예컨대 국민의당은 국힘을 상대로 국당의 요구안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어떠한 취지에서 제안을 했고 그 취지에 따른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면 우리는 이런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그런 해결 중심의 그런 갈등 해법을 모색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에 실무협상단이 아닌 외부의 인물들이 이 실무협상에 좋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한 것을 협상단 안으로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양쪽 모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한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협상단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90에서 95%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곤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정도 된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과거에 진행됐던 상황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의미인지 좀 확인해 주시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발언인데요. 이 협상과 관련 정당과 정당 간의 합당과 관련해서는 인적, 물적, 정치적 자산에 대한 이런 협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제 과거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 인적, 물적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검토를 해본 바 장애되는 요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인적, 물적 요인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진전이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사실상 정치적 자산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논의를 시작해보자라고 했던 상황이라서 온전하게 이 쪽 실무협상단에서 정치적 자산과 관련된 그러한 협상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시작점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 정치적 자산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정당에 있어서 사실 그 가장 중요한 자산은 당원과 지지, 그리고 정당의 가치, 위치, 그리고 정무직 당직자 등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즉 가치와 그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고, 그 가치와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굳건하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정치적 자산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정 정도 속도감 있게 협상이 진행이 잘 된다면 언제쯤 합당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사실 정치적 자산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시작점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양쪽 협상단이 첫날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 가치를 확장하는 당대당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통합의 원칙을 구현한다라면 정치적 자산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이러한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7월 초중순에라도 가능한 상황인데, 하지만 사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국민의당의 정치적 자산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시 당대표 후보자였죠. 당대표 후보자가
속값은 후하게 쳐주겠다라면서 정치적 자산을 사실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거든요. 네네. 그러한 태도로 협상에 임한다면 협상이 아주 지지부진해지고 난항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재보궐 상황과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뀌었잖아요. 네. 좀 협상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판단 기준 같은 것들이 좀 달라졌습니까? 지금 현재 재보궐 선거 이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자산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단계였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힘의 시간이 있었고, 네. 이제 실무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딱히 변화될 만한 상황은 국힘 지도부 선출되는 과정 속에서는 저희들은 읽어낼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당명 교체 부분이 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권 원내대표께서는 원칙 있는 합당을 구현해낼 방법은 당연히 새로운 당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네. 이준석 대표는 식당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간판을 내리라는 건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원칙 있는 합당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네.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럼으로써 가치의 확장을 하는 그런 합당이 원칙 있는 합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당명의 변경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식당이 잘 되는데 간판을 내리라는 건가라고 반박을 했는데, 네. 이것은 기존에 단품 메뉴만 팔던 국민의힘이 네. 이제 가치의 확장을 통해서 부패로 운영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운영 그 단품 메뉴만 찾아서 오는 손님들에게서 네. 식당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단품 메뉴를 싫어해서 그 식당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이제 식당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식당의 메뉴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알리기 위해서는 당명 변경이 가장 효과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이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야권의 확장을 위해선 당명 변경이 필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국민의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이 성명을 냈습니다. 네. 상당히 좀 강경한 그 내용인데, 국민의당의 물먹인 소 행태를 규탄한다 이런 정도의 입장문이 나왔거든요. 네. 이 각 당의 내부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합당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상황이면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사무처 노동조합은 정당인이라기보다는 직장인들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인식으로 일자리에 대한 어떤 보장, 유지, 처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1차적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이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은 동료 의식으로 같이 가져주는 것이 좋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합당이 진행되고 있는 이 파트너당에 대해서 물먹인 소라면서 물먹인 소라고 비유하고 비하하고 또 파렴치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같이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아쉽고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처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본인들의 권한이나 주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고, 또한 과거 새로운 보수당과의 합당 시절에 이 사무처 노동조합이 고용승계를 거부해서 상당하게 난항을 겪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노동조합의 이런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직접 입장을 들어보고, 그렇다면 사무처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바와 관련해서는 국힘의 실무협상단의 어떠한 위임이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이전과 상황이, 특히 국민의힘의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 보궐선거에서도 선택을 받았고, 또 이번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심들이 좀 상당히 높았다. 게다가
의석수라든가 조직 규모에서 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규모 차이가 좀 월등히 다른데 큰데 이게 네. 국민의당이 좀 통 큰 합의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야권의 대통합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어떤 이제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을 해서 합당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내년에 있을 대권 선거에서 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네. 그러한 대의명분 정치적 요구에 국민의당이 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합당의 문제를 단순하게 고용이나 어떤 채무나 이런 시각으로 현명하게 보는 것은 합당을 하는 국민의 당의 그런 통합 정신, 통합의 의지의 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당대당 통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내년 3월에 그 대선과도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경선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정 정도의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닌데.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월 경선 버스는 정시에 출발한다 이렇게 공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합당 문제가 이 8월이라는 선을 두고선 여러 가지 좀 좁혀지는 입장이 좀 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 8월 버스를 위해서 국힘의 내부의 주자들을 태우고 네. 플랫폼에 오시면 되고요. 예. 야권의 플랫폼에서 지금 현재 국힘 외부에 계시는 훌륭한 대권 후보들이 네. 함께 모이는 시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요구되는 부분들이 이 버스 운전자가 아니라 네. 플랫폼이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 해당 주자가 필요한 충분한 정치적인 시간을 가지고 플랫폼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네. 하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철수 대표가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서울시장 출마의 변으로 네. 서울시장을 1년 하고 네. 대선에 나가는 그런 정치적 선택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합당 과정이 잘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뭐 8월에 이 대선 경선 같은 거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의 플랫폼을 야권 플랫폼으로 네. 확장해서 짓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이러한 합당의 그 실무 협상도 그러한 확장 공사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이 플랫폼이 야권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역할을 할 것이고 안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는 안 대표의 늘 정치적 선택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선택보다는 안 대표에게 요구되는 그런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일정한 역할에 대한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부응하고 요구를 수용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플랫폼 확장 공사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인데요. 지금 8월 네. 버스를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네. 권 원내대표께서는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야권 전체 플랫폼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그 버스가 야권 전체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조건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열려 있고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네. 현재 이준석 국힘의 당 대표가 당 외에 있는 야권 주자들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 네. 8월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시 출발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 밖에 있었던
야권 후보였던 안철수 대표에게 던진 메시지와 동일한데요. 네. 그런 당밖의 후보들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시기를 강요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 당밖의 후보들이 충분히 자신의 정치적인 시간을 갖고 그 시간 속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유 있게 보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 후보와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플랫폼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열린 마음, 개방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다음 주, 그러니까 29일에 대선 출마 선언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 대변인이 사퇴를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좀 보였고 그 위에 사퇴라는 것들도 좀 나왔는데 이 상황은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석열 총장의 지금의 고민이 국민의당의 고민과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국민의힘에 어떤 열려 있고 개방적이지 못한 그래서 입으로는 야권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힘 플랫폼에 불과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나라는 부분에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변화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또 공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나름대로 또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 총장 나름대로 이 야권 전체의 통합 플랫폼 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각자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연대 가능성도 좀 저희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떤지요? 현재로서 야권의 모든 유력 주자들은 이 야권이 통합하라는 그러한 명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 엑스파일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뭐 출처 불명의 괴문서고 뭐 거리낄 게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이건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제가 수사를 하고 국회 활동을 하고 정치를 하고 하는데 이런 그 문서와 관련해서 의혹이 담겼다라고 하는 문서와 관련해서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공개를 할 수 있는 문서냐 공개하지 못하는 문서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문서에 담긴 의혹들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오로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리고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고 수사의 결과 밝혀서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이 문서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시작이 된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이 문서에 대해서 평가는 하면서도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의 목적 자체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사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 자체가 신뢰할 수 진실이라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논거들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에서 공개를 하지 못한 건데요. 그런 문서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시끄럽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무더운 날씨에 국민들을 피곤하게 짜증나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합당 관련해서 좀 앞으로 추가로 좀 정해진 일정이 지금 결정된 게 있습니까? 매주 화요일 10시에 실무협상단의 정례회의를 통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유의미한 결과들이 좀 나오게 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